SK하이닉스 주주분들이라면 최근 주가를 보면서 정말 정신없다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하루는 강하게 올라가면서 이제 다시 상승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다가 바로 다음 거래일에 상승분을 상당 부분 반납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면 투자자들의 판단도 극단적으로 갈리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는 지금이 마지막 저가 매수 기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아직 하락 추세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급하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일부 증권사에서는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470만 원 수준까지 제시하면서 장기적인 상승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숫자만 보면 현재 가격에서 상당한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 주가가 높게 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당장 주가가 그 가격까지 직선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닌데요.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와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SK하이닉스가 정말 새로운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는 것인지 차트와 수급을 중심으로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150만 원, 165만 원, 그리고 171만 8천 원이라는 세 개의 가격이 왜 중요한지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구독자 이벤트 먼저 설명드릴 건데요. 혹시 다음에 크게 움직일 종목을 찾고 계셨다면 잠깐 집중해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기업 리포트는 종목명을 일부 가려둔 상태인데요. 유튜브 정책상 영상에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간편 신청만 해주시면 종목명과 최신 기업 리포트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이 왜 저평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지 자료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주가 때문이 아닙니다. 최근 2달 동안 외국인 보유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외국인 자금은 보통 단기 이슈보다 기업의 실적과 성장성을 보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주가 상승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장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저평가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제 채널 구독자 전용 링크가 나오는데요. 신청은 아주 간단합니다. 화면에 간편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자분들한테만 드리는 혜택이다 보니 구독 체크 한번 눌러주신 다음 원하시는 항목을 중복 선택으로 누르시고 다음을 눌러주시고요.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시간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성함 또는 닉네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평가된 종목 기업 리포트를 받아보실 전화번호만 입력해 주시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신청이 끝납니다. 링크는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먼저 최근 주가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전 고점에서 상당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은 뒤 최근 124만 6천 원 부근에서 강한 반등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격대에서는 단순히 주가만 반등한 것이 아니라 거래량도 함께 증가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주가가 오를 때 거래량이 동반된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전 거래일에는 대량 거래와 함께 강한 양봉이 나타나면서 171만 8천 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이 장면만 놓고 보면 하락 추세가 끝나고 새로운 상승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거래일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주가는 152만 1천 원까지 밀리면서 하루 만에 11%가 넘는 급락을 기록했는데요. 강한 상승 이후 곧바로 큰 음봉이 나왔다는 것은 매수세가 들어온 것은 맞지만 위쪽에 쌓여있던 매도 물량도 상당히 많았다는 뜻인데요. 결국 하루의 폭등만 보고 추세 전환이 확정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은 단순히 숫자가 깔끔하기 때문에 중요한 가격이 아니라 최근 반등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집중됐던 구간이고 급등 이후 들어온 매수 물량이 버틸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인데요. 주가가 150만 원 부근에서 매물을 소화하면서 버텨준다면 이번 하락을 급등 이후에 자연스러운 눌림목으로 해석할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150만 원이 거래량을 동반해 무너진다면 최근 반등을 보고 들어왔던 투자자들의 심리가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160만 원과 170만 원대에서 추격 매수한 물량은 손실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152만 원 부근에서 저가 매수에 나선 투자자들까지 손실이 발생하면 매도 압력이 한꺼번에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50만 원을 단순한 가격선이 아니라 투자 심리의 경계선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봐야 하는 가격이 165만 원입니다. 150만 원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상승 추세가 다시 시작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주가가 일시적으로 버틸 수는 있지만 위쪽에 남아있는 매물을 돌파하지 못하면 짧은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인데 165만 원은 최근 하락 과정에서 첫 번째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구간입니다. 주가가 150만 원을 지킨 뒤 거래량을 동반하며 165만 원을 회복한다면 매수세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만 165만 원에 도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는 돌아오지 않는다면 주의해야 하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만으로 만들어진 반등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 주가는 잠시 올라가더라도 위쪽에서 다시 매물이 나오면서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165만 원을 회복할 때는 가격과 함께 수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매도 규모를 줄이는지, 기관이 다시 순매수로 돌아서는지, 그리고 거래량이 이전보다 증가하는지를 함께 보셔야 하는데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야 165만 원 돌파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하는 가격은 171만 8천 원입니다. 이 가격은 최근 강한 거래량과 함께 만들어진 직전 상승의 종가이기 때문에 의미가 큰데요. 주가가 다시 171만 8천 원을 넘어선다는 것은 단순히 하락분을 회복한다는 의미를 넘어 최근 급등 구간에서 매수한 투자자들의 물량을 소화했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150만 원 지지, 165만 원 회복, 171만 8천 원 돌파, 이 세 단계가 순서대로 나타난다면 단기 상승 흐름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조건은 수급인데요. 가격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로 돌아와야 합니다. 최근 수급을 보면 직전 급등 거래일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대규모로 순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급락한 거래일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에 나섰고 개인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대부분 받아냈는데요.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가격 상승이라도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만들어지는 상승과 개인 매수만으로 만들어지는 상승은 지속력에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개인이 많이 샀다고 해서 반드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이어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물량을 정리하는 가운데 개인만 받아내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경계할 필요는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팔고 난 뒤 며칠 동안 시장을 지켜보다가 추세가 확인되면 다시 들어와도 늦지 않습니다.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더라도 방향이 확인된 뒤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의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급등을 보고 뒤늦게 들어온 투자자, 또는 하락을 기회로 보고 추가 매수한 투자자, 그리고 대출이나 신용을 활용한 투자자는 주가가 한 번 더 내려갈수록 심리적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빚을 이용해 투자했다면 단순히 주가가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자 부담이 발생하고 다른 자금이 필요한 상황까지 겹치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시점에 물량을 정리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증가했다는 소식도 이런 투자 심리와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가가 크게 떨어지자 현금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아 추가 매수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좋은 기업을 하락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충분한 현금과 긴 투자 기간을 갖고 있다면 하락 구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대응할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빚까지 사용해 한꺼번에 매수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하락에서는 가격이 싸졌다고 생각해 추가 매수를 할 수 있고, 두 번째 하락에서도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기 위해 다시 자금을 넣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세 번째 하락이 나오면 추가로 투입할 현금이 부족해지고 심리적으로 버티기도 어려워집니다. 결국 가장 낮은 가격에서 물량을 정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를 보실 때는 단순히 현재 가격이 고점보다 많이 싸졌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상승 시나리오와 하락
하락 시나리오를 명확하게 나눠 볼 건데요. 먼저 긍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주가가 150만 원을 지키면서 매도 물량을 소화하는데 이후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순매수로 돌아서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165만 원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171만 8천 원을 돌파하는 과정에서도 큰 자금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 흐름이 나타난다면 최근 급락은 추세가 무너진 하락이 아니라 상승 과정에서 발생한 눌림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시나리오도 생각해야 하는데요. 주가가 잠시 반등하더라도 165만 원을 회복하지 못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150만 원까지 무너지면 최근 들어온 개인 매수 물량이 다시 매도 물량으로 바뀔 수 있는데요. 이 경우 140만 원대까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140만 원대에서도 의미 있는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최근 저점인 124만 6천 원 부근을 다시 확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승과 하락 중 하나를 미리 확정하는 것이 아닌데요. 각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조건을 정해두고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격선은 판단을 도와주는 기준일 뿐이고 실제 추세는 거래량과 수급이 함께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도 바로 수급의 방향성과 지속성인데요. 수급의 방향성은 큰 자금이 SK하이닉스를 다시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보기 시작했는지를 의미합니다. 수급의 지속성은 그 움직임이 하루로 끝나는지 며칠 이상 계속 이어지는지를 보는 과정이고요. 정말 강한 종목들도 처음부터 모두가 알아볼 정도로 상승하지는 않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적 반등처럼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이어지면서 시장의 관심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 흐름이 지속되면 이후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요. 반대로 하루만 대규모 매수가 들어오고 바로 다음 거래일에 매도로 돌아선다면 아직 추세 전환을 확신하기 어려운데요. 큰 상승은 하루 만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SK하이닉스의 장기적인 펀더멘털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SK하이닉스의 핵심 경쟁력은 여전히 AI 서버에 사용되는 HBM에 있습니다. AI 모델이 복잡해지고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가 늘어날수록 고성능 메모리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AI 반도체 업체들의 제품 경쟁이 이어질수록 HBM 공급 능력과 기술력의 중요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의 장기 성장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증권사가 470만 원이라는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배경에도 HBM 시장의 성장과 실적 확대 기대가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목표 주가는 기업의 미래 실적과 업황을 가정해 계산한 전망치이지 실제로 반드시 도달한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반도체 가격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고 HBM 경쟁이 심해질 수도 있으며 AI 투자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470만 원이라는 숫자만 믿고 현재 가격에서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데요. 좋은 회사와 좋은 매수 타이밍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기업의 경쟁력이 아무리 좋아도 단기간에 주가가 너무 빠르게 올랐다면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반대로 주가가 며칠 하락했다고 해서 기업의 기술력과 장기 성장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투자자는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와 현재 주가의 위치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리고 밤사이 미국 반도체 시장도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이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세를 유지하는지에 따라 다음날 국내 반도체 투자 심리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장이 끝났다고 시장이 끝난 것이 아닌데요. SK하이닉스 투자자라면 미국 AI와 반도체 시장의 움직임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은 무조건 낙관할 시점도 아니고 무조건 공포에 빠질 시점도 아닌데요. 가장 위험한 행동은 급등을 보고 기준 없이 추격 매수한 뒤 작은 하락에도 겁을 먹고 가장 낮은 가격에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대출과 신용까지 활용해 무리하게 물량을 늘리는 것도 위험한데요. 방향을 맞추려고 하기보다 대응 기준을 먼저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50만 원이 유지되는지, 165만 원을 회복하는지, 171만 8천 원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수급이 뒷받침되는지를 차분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세 개의 가격과 외국인 기관의 움직임만 놓치지 않는다면 변동성이 커지더라도 훨씬 냉정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SK하이닉스의 주요 가격대와 외국인 기관 수급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오면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